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요일 헌법 폴카칩 또 헌법 맡고 있는 저는 경찰단기 김폴카에서 헌법 강의하는 이은영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를 우리 카페에도 공유하고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도 꼭 폴카칩 들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쟁점, 관련 쟁점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듣든 안 듣든 꼭 한번 챙겨서 폴카칩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매주 좋은 지문 그리고 쟁점까지 잘 정리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군무원 시험 지문 중에서 선거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판례에 관련된 지문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했던 위헌 판례들이 많이 나온 파트이기도 하고 출제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또 출제가 유력한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 한번 관련 쟁점 한번 싹 정리해 보려고 해요. 지문 하나하나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이고 그 자체가 헌법적 목표는 아니다. 이를 이유로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선거 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기본권이에요. 어떤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죠? 선거권에서 보장될 수도 있고 또 21조 표현의 자유의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보장 영역에서도 보호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러한 기본권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기본권도 물론 제한될 수 있어요. 제한될 수 있는데 제한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제한하는 이유, 목적이 됩니다. 자, 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는 맞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목표, 헌법 자체,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을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문이고 정답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 자체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건은 22년 판례 중에서 22년 위헌 판례이고 어떤 사건이었냐면 화환 설치를 금지한 사건, 선거운동 방법으로 화환 설치를 금지한 것이 결론, 과도한 제한이다. 위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선거운동에 관련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판례들 오늘 쫙 한번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체에 관련된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법 문제가 있어요. 사실 2번과 3번은 조금 겹치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체 관련해서 우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군인, 사회복무요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분에 대해서 이런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못하죠. 모두 합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 많이 됐던 것은 뭐예요? 공사 직원들, 공사의 상근 직원들이 문제가 됐고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 났는데 여기서 합헌 판례 하나 정리해야 되겠죠? 합헌. 그런데 합헌 판례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못하게 한 것은 합헌이다. 그리고 최신 판례 우리 경찰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요. 농협수협 직원 못하게 한 것은 이것도 합헌이다. 그래서 모든 공사공단의 상근 직원을 선거운동 못하게 한 것은 위헌이지만 이거 두 가지는 합헌이다. 요 합헌 판례가 소수니까 요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다 위헌, 이 둘은 합헌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좀 쉽게 국회의원 선거는 2주만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 선거운동은 원칙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합헌입니다.
자, 그런데요. 2번과 3번을 제가 합해서 방법 관련해서 문제 내고 있는 거. 어떤 건 위헌, 어떤 건 합헌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조금 겹치기 때문에 한 번에 위헌과 합헌 판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그걸 싹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위헌 판례. 단어로 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선거운동 방법 요것도 하나죠. 그래서 어깨띠 등 표심을 돈도 얼마 안 드는 것들이다. 어깨띠 등 표심을 그 다음에 현수막, 광고물, 또 벽보, 인쇄물, 위헌 판례가 하나하나 다 따로 난 거예요. 광고, 문서, 도화, 그리고 지금 배운 화한, 이것들 금지하는 것은 모두 뭐다? 위헌이다. 돈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화환이긴 하지만 이것도 위헌 결정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플러스 뭐를 좀 더 알아주시면 좋겠냐면 이거는 기간 제한 관련과도 관련이 있는데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그렇죠? 개별 대면하여 말로 하는 거. 이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이걸 금지해도 위헌이다. 또 사전 선거 운동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 인터넷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위헌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잘 메모를 해 주시고요. 이제 합헌 판례로 갑니다. 합헌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 판례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 선거운동 방법으로 서명 날인은 금지되어 있고 합헌입니다. 또 편지 보내는 건 안 됩니다. 서신을 보내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합헌입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에서 나왔던 확성장치. 사용 금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이 맞고 합헌이다. 그리고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중요한 최근에 또 기출이 된 선전시설물 용구. 이걸 금지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잘 놓치시는데 요것도 최신 판례이고요. 이건 물론 방법보다는 기간 제한에 관한 지문이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용어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용어로 한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헌 판례 and 화한 요거. 이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개별적으로 대면을 하는 거, 인터넷 다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다. 금지하면 위헌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합헌 판례. 색깔이 그냥 색깔 구분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서명 날인 이것은 너무 직접적이야. 그쵸? 후보자들 이름 써라 이렇게 내 이름 쓰고 서명 날인 해줘라. 이건 너무 직접적이고 편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확성장치도 너무 시끄럽고 그 다음에 요거가 최신 판례.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요것도 뭐다? 모두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주체, 그 다음에 위헌 판례, 합헌 판례 요거 정말 꽉 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번에는 선거운동의 개념입니다. 개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한다 그랬어요. 공무원이 선거운동하면 처벌하고, 그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하면 처벌하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구속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요건의 개념이 중요한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특정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갈리는데요.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 같은 것은 선거운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가 특정돼야 되냐면 후보자가 특정돼야 되고 그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위여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특정돼야 되고 그 다음 객관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여야만 이렇게 엄격한 개념을 가졌을 때만
선거운동으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원래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원칙. 그런데 만약에 이 경우도 당선,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자가 어때요? 사람이 특정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일로 오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원칙.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후보자 특정까지 된다면, 그러면 후보자 특정,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렇게 후보자가 특정된다면 뭐가 될 수 있다?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특정 플러스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뭔가 객관적인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선거운동의 개념. 이거 놓치기 쉬우신데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포인트는 정당만으로는 안 되지만 후보자가 특정되면 그때는 선거운동이 된다. 원래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출제가 많이 됐고 이번에 처음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때는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의 개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 합헌 난 것도 알아야 되고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구속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정당 지지 발언만으로는 안 되고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된다. 이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원 시험은 옛날에는 조금 학설이 너무 많이 출제가 돼서 조금 안 좋은 지문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개념을 고민하게 하는 좋은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2개 지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문에서 선거운동 방법과 주체 관련해서 판례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 이상의 내용 없으니까 진짜로 포스트잇 메모해서 시험장에서 꼭 만나게 될 한 가지 지문이니까 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 잘 듣고 계셔서 제가 감사하고 이거 여기에 나온 것 중에 분명 시험장에서 보게 될 지문들이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합격에 꼭 도움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